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S&P 500은 이번에 4298을 갱신하면서 4300을 장중에 테스트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넘지 못하고 아래로 하락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매일 멤버십 분들께 텔레그램에 공유드린 자료로 콜월과 풋월의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여기 노란 색깔인 이 콜월이 4300에 잡혀있는 이상 S&P 500이 4300을 넘기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을 드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가 기준으로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4300에 올라가자마자 장중에 저를 지적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콜월이라는 것은 무슨 성벽처럼 4300의 벽이 있어가지고 S&P 500 지수가 4300에 닿지 못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4299까지 가면은 바로 반사돼서 튕겨져 나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중에 지수는 얼마든지 430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멤버십 자료의 일부만을 제가 갖고 온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4300에 옵션 물량이 많이 위치해 있고 주가가 4300을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4300에 잡혀있는 이 콜옵션 물량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챙김에 따라서 S&P 500의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4299까지 가면은 여기 성벽으로 인해서 튕겨져 나오는 그런 접근도 하지 못하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세부적인 자료들을 공유드립니다만, 다음주 월요일날에도 콜월이 이러한 영역으로 하여금 상향 조정이 되지 않고 여기 4300을 그대로 지켜준다면은 S&P 500이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꾸준히 하방 압력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공유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주가 퍼포먼스입니다. 멤버십 분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제 나름대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정말 대시 상승장인지 더블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것은 텔레그램에 공유드린 여러 자료 중 하나로, 여기 보시면은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S&P 500은 약 이렇게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러한 S&P 500의 상승을 이끈 기업은 여기 7개의 기업들이고, 7개의 기업들이 이렇게 평균 44%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여기 7개를 제외한 나머지 493개의 기업들은 고작 1%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경제가 개선됨에 따라서 건전한 섹터 로테이션과 함께 시장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여전히 경제가 불안한 나머지 재무제표가 탄탄한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돈이 쏠리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Flight to the Safety라고 하는데, 저 또한 7개 테크 기업에서 테슬라와 아마존 그리고 구글을 들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여기 이러한 기업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갖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축제 분위기에 한창인 것은 저도 인지합니다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대세 상승장이냐 아니냐를 바라봤을 때 가장 큰 기업, 테크 기업 7개를 이상으로만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적어도 오늘날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대세 상승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대세 상승장이었다면은 여기 나스닥 맥클레런 서메이션 인덱스는 지금 당장 강한 추세를 보여주었어야만 합니다. 과거 2020년 코로나가 끝나고 대세 상승장을 보여줬을 때는 정말 대형주부터 해서 모든 중소형주 성장주들 가릴 것 없이 전 섹터에서 다 올라주면서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정황을 보시면은 아직 플러스인 상태도 아닌 마이너스인 상태로 브레이크어웨이 모멘텀이 정말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약한 이유는 7개의 기업에서만 강한 브레이크어웨이 모멘텀을 보여줘서 그런 것이고, 나머지 493개의 기업들은 1%밖에 오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 데이터가 대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저도 대세 상승이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세 상승장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근거 자료가 그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제공하고 있는 멤버십 내에서는 매일 아침 오전에 어떠한 이유로 장이 하락하고 떨어졌는지 백데이터를 이용해서 장의 상태를 체크하고요. 지수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텔레그램에서 보고드리고, 각 개별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만 네이버 카페에서 받아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 관련 데이터나 차트 분석은 물론이고, 증권사 내부자 리포트라던가 제 매매 내역, 원유 펀더멘탈 분석 또한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가입 버튼을 누르신 뒤에 여기 커뮤니티 탭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텔레그램으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CPI가 발표될 예정으로 헤드라인 CPI는 이렇게 4.1%이고 콜 CPI는 5.2%를 컨센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헤드라인 CPI의 경우는 확실히 원자재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가가 고점 대비해서 40% 넘게 하락하면서 헤드라인 CPI는 4.1%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음식과 에너지 부분이 제외된 콜 CPI는 여전히 컨센이 5.2%인 상태로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은 새로운 데이터들을 돌려보지 않아서 확률적으로 얼마 정도의 CPI가 나올지나 혹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컨센의 CPI가 보수적으로 잡혔는지 아니면 너무 좋게 잡혔는지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멤버십 분들상으로 공유드린 자료에 있어서 여기 애틀랜타 페드 스티키 CPI가 이렇게 6.4%를 보여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게 머물러줄지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콜 CPI 컨센이 5.2%인데 애틀랜타 페드 스티키 CPI가 이렇게 6.4%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 Wage Growth Tracker를 보시면은 6.1%로 연준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강한 탓에 2022년 12월 이후로 특별히 개선된 것도 없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월급이 많아지면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꺼지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데이터들은 제가 일주일 전에 공유드린 데이터로 제가 분석을 해서 새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발표가 된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은 멤버십 분들께 CPI가 발표하기에 앞서 사전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GA를 통해서 유동성 현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TGA는 이렇게 87.9 빌리언 달러로 그래도 한때 20 빌리언 달러 했던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TGA에 있어서 87 빌리언 달러는 여전히 한참 아래이며 멤버십 일상으로 한 텔레그램에서 과거부터 꾸준히 추세들을 업데이트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87 빌리언 달러는 사실 여전히 바닥에 가깝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야기를 하려면은 TGA 외에도 Reserve Balance라던가 Reverse Repo의 현황에 대해서도 봐야 합니다만 오늘은 주말이기도 하고 제가 빨리 가족들과 밖에 나가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유동성에서 생기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텔레그램에 남겨놓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2024년 가이던스 등에 대한 자료들도 텔레그램에 남겨놓았으니 이젠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